여러분, AI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최신 기술? 사실 AI는요, 단순한 기술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의 안정,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헨리 키신저가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냉전 시대를 떠올리면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AI 시대의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의 변화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협. AI가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던 그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전 세계의 안정이 이 AI 기술 우위에 달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경제, 전생,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신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헨리 키신저일까요? 지난 시대의 가장 큰 위협,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헤쳐나갔던 바로 그 전략가가 왜 AI에 대해 경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신저라는 인물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걸 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가 하버드 학부생 때 쓴 글의 한 구절인데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사실상 하나의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와, 정말 젊은 시절부터 가졌던 그 지적인 깊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의 평생의 사명을 예고하는 듯한 글이죠. 그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나치 독일을 탈출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요.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임무는 뭐였냐? 바로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는 거였어요. 그랬던 그가 95세에 AI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전부 이 AI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파고드는 데 바쳤죠.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다 겪어본 베테랑이 인생의 마지막에 AI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초지능을 향한 경쟁.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왜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업계가 지금 뭔가 엄청난 돌파구에 바로 앞에 와 있다고 믿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에릭 슈미트가 만든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고 있는 생각이에요. AI가 초지능을 향해서 아주 빠르고 심지어 예측 가능한 경로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AI 붐, 그 뒤에는 바로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 경로라는 게 대체 뭘까요? 슈미트는 이걸 딱 4단계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혁명. 바로 책 GPT처럼 거대 언어 모델들이 우리랑 대화하는 걸 마스터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에이전트. AI가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자동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추론. 여기서부터는 좀 무서워지는데 수학적인 추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말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재지적 자기 개선이에요. 인간의 도움 없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단계,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엄청난 돌파구가 언제쯤 일어난다는 걸까요? 에릭 슈미트는요,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2년에서 4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이 혁명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국 대 중국의 AI 경쟁 구도. 자, 이제 판을 좀 더 키워보죠.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둔 강대국들의 경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게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전략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미국, 실리콘밸리는요, 최종 목표인 범용 인공지능,
AGI를 달성하는데 거의 모든 걸 걸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어떠냐? 당장 비즈니스에서 돈이 되는 실용적인 적용에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모델도 달라요. 미국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소스를 선호하고요. 중국은 기술 확산을 빠르게 하려고 오픈 소스를 밀어붙이죠. 각자의 무기도 다릅니다.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칩이 있고 중국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전력이 있죠. 일하는 문화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이 표준이라면 중국은 936,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슈미트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결국 제품에 AI를 심는 경쟁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스마트 토스터 같은 작은 가전제품부터 인간형 로봇까지 모든 분야에서요. 중국의 그 무서운 공급망과 비용 관리 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자, 5번째, 인간 주체성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제 누가 이기냐 하는 경쟁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AI가 우리 인간이라는 종에게 던지는 철학적인 도전은 과연 뭘까요? 키신저가 AI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질문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이 질문 하나가 이 모든 논의를 단순한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딜레마로 바꿔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AI라면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AI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전쟁터나 병원에서 AI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개발자? 사용자? 아니면 AI 자체? 알고리즘이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내리는 세상에서 이 책임과 도덕적인 부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키신저가 던진 딜레마입니다. 미래의 인류는 과연 AI를 새로운 신처럼 숭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에 맞서서 싸우게 될까요? 이건 인류가 역사적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의 냉철한 예측이에요. 우리와 AI의 미래 관계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아닌 지능이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슈미트가 키신저의 냉전 시대의 임무를 오늘날에 맞게 다시 해석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우리 미래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다음 세대, 바로 우리에게 3가지 숙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AI 시대에 산다는 것, 진짜 인간답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할까? 둘째, 파국을 피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이 위험한 경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그리고 셋째, AI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의 갈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키신저의 마지막 경고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실존적 성격의 안보 딜레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섬뜩한 경고죠.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AI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